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리더 인성 함량에 대해서 2주차 2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인성의 의미와 구성요소 그리고 대학생의 직업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성 그리고 인성 기르기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인성이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자연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하위 요소에는 인간관계 중심 덕목과 실천적 판단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인성의 하위 요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중심 덕목으로 필요한 것이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등입니다. 자, 그리고 실천적 판단 능력은 도덕적 예민성과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및 행동 실천 능력 등이 실천적 판단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인성을 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덕목과 실천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인성을 결정하는 요소, 영향 요소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배웠죠. 생물학적 요인과 자연 환경, 그리고 개인 고유의 경험과 문화적 요인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포시를 했죠, 그죠? 크리티컬, 비판이죠, 그죠? 크리에이티브, 창의죠. 콜라보레이션, 협업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이와 같이 앞으로 또 지금 또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또 갖춰야 될 역량은 뭐냐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 협업, 의사소통 이와 같은 네 가지 포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 시간 그리고 총 3시간 배우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성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적으로 미래 직업 역량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성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공지능 발달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직무 역량이나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 직무 역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기술 발달, 인공지능 발달, 자동화 이렇게 되면 이를 다루는, 또 이러한 것을 갖고 활용하는 각 개인, 인간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 변화에 맞춰 가지고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과거 인간이 수행했던 업무, 이것은 기계가 수행합니다. 힘으로만 수행했던 거죠. 대부분이. 그죠? 힘. 당연히 머리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힘이란 것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이렇게 되면서 정보화가 되면서 기계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 영역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되고 또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리고 준비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조직이든지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를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즉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식해야만 변화를 인식해야만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죠.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역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렇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어떤 변화,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기술하고 융복합적인 역량이 어떻게 점차 요구되고 있죠. 필요하죠. 그죠? 특정 기술, 전문, 말 그대로 전문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역량들, 능력들 뭐냐면 영감지능, 그리고 신체지능, 정서지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기존의 지식, 기술, 태도에 추가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능력입니다. 이 사회적 능력에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주제, 테마인 인성이죠. 인성, 품성, 덕성. 이것이 제로가 되면 나머지 아무리 이와 같은 능력들, 복잡한 문제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00이라는 능력을, 12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는 0이 되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능력,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능력 중에서 인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인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인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국내외 주요 기업 현장에서 인지적 역량,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정서, 공동체 의식, 이와 같은 비인지적인 역량, 그리고 사회 정서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화합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함께하는 또는 팀워크라든가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인지적인 역량과 사회 정서 역량, 인지적 역량 다 포함됩니다. 이게 갖추어지고 또 요구가 됩니다. 자, 우수한 성과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직무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데 각계병사는 기본적인 기술이 뭡니까? 사격입니다. 예를 들면 소총병의 경우에.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은 전술, 이와 같은 것이죠. 그죠? 공격 앞으로 또는 방어를 한다든가 지뢰를 설치한다든가 철조망 설치한다든가 적이 어느 쪽에 어떻게 왔을 때 또 적이 어떻게 침투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지식과 그리고 훈련을 통한 경험, 이렇게 두루두루 갖춘 사람, 우수한 성과자죠.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올바른 인성, 이 중요하죠. 그죠? 앞서 강조했지만 올바른 인성,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앞에서도 봐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지 않는 인성도 자기 스스로 노력, 생활화하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직무 능력과 인성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직무 능력 그리고 인성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무 능력이 완벽하다, 그런데 인성이 어딘가 틈이 있다든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 50점이라면 직무 능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98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점은 직무 능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하지만 직무 능력이란 것은 상호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다 맑은 물을, 흙탕물을 만드는 거와 똑같이 50점이 아니라 20점, 30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죠. 자, 그래서 직무 능력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꾸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어렵죠. 또 직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 신입사원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팀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요구 조건은 뭐냐 하면 학습 성과 중심에서, 과거에는 학습 성과 중심에서 어떻게 흐르죠? 인성과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중시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비인간화, 비인간화로 많이 흐르죠. 그죠? 황금 만능주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성, 영감, 공감, 이와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 감성, 영감, 공감, 여기에 가치를 더 두고 이 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도덕성하고 윤리적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죠. 그죠? 기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이윤 추구하지만은 기업이 추구해야 될 또 하나는 뭐라고 봅니까? 사회적 기여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게 지금과 미래의 추세입니다. 기업이 되고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죠? 부도덕한 그러한 이윤을 추구한다든가 잘못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설반이 있죠. 설반이란 그 학자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 요거는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서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능력,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영감, 공감, 이와 같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자, 그리고 시민적 책임입니다. 시민적 책임. 이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꼭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죠. 필요한 능력이죠. 자,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책무성에 대한 성숙을 증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책무성. 시민적 책무성. 그래서 civic responsibility 합니다. 책무성. 책임성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죠. 자기가 해야 될 직무의 범위를 알고 있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죠.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협조를 잘하겠죠. 예. 자, 다음은 네 번째, 미래 시대는 노동자의 숙련 기술의 생명 주기가 짧아진다. 그렇죠, 그죠? 왜? 노동자 숙련 기술의 생명 주기가 환경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정보와 지식,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해서 직업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직업과 연계시키고 개발시키는 역량, 개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죠. 변화에 적응할 수 없으면 도태가 됩니다. 학습을 지속함으로써 어떻게 역량이 증가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사회의 역량은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경력만 쌓이고 숙련이 늘지 않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 일자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평생 직업으로서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또 내가 역량을 갖춰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한 것을 미리 2년, 3년, 4년, 5년 전에 준비를 해야죠. 자, 그래서 개인 직업관은 조직 중심에서 어떻게 개인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화가 되죠. 그죠? 각각 분화된 개인이 되든지 요 소규모 팀이 되든지 조직이 되든지 요 분화된 요 팀 조직 내에서 각 개인의 기술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개인이 주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으로서도 또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써 평생 직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직장 저 직장 3년 5년 만에 또 옮겨야 됩니다. 옮기더라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새로운 역량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직장에서 퇴출이 되고 퇴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역량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강한 소속감입니다. 왜 강한 소속감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소속감을 갖는 사람,
당연히 이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업무 수행, 다음 공간 공유의 직장 개념에서 소속감, 업무 수행, 공간 공유의 직장 개념에서 전문화된 개인 단위의 경제 활동. 자, 전문화된 개인 단위의 경제 활동을 사회 경제 생태계와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량 이제 강화됩니다.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한마디로 강함, 소속감 요 자체만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하면서 전문화된 개인 단위 경제 활동을 사회 경제 생태계로 연결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주도하고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업 현장 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외적으로 미래 직업 역량에 영향 미치는 요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업 현장의 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역량을 높이고 이러한 기업,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가 있죠. 그죠? 이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가상세계하고 인터넷상에서 상호 피드백 가능한 협업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기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는 2030년에 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30대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 세대가 주역으로. 그러면 또 30년 되면 또 다른 세대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2050년, 60년 이때 되면 또 다음 세대가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바뀝니다. 세대는 바뀝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100대 기업이 꼽은 인재상은 소통과 협력이 1순위입니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전문성, 전문기술, 그리고 원칙과 신뢰와 도전정신. 이 도전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척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도전정신이 있어야 기업도 그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생존할 수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래 사회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직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문 지식을 바탕입니다. 바탕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고, 이 변화에 유연한다는 것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유연한 사고는 그냥 그러한 사고를 생각을 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도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학원을 다닌다든가 배우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 필요한 자기 직무에 필요한 독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소통하고 협업, 협상,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다. 사회적 기술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기술, 소통과 협상, 협업, 이와 같은 사회적 기술이 강조된다. 자, 그래서 직업인성은 뭐냐면, 직업인성, 개인의 지식, 태도, 가치관, 특정 기술, 이 특정 기술은 인지적 능력으로 성취, 또 적응,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지식과 태도와 가치관, 특정 기술, 여기에서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흐름은 이제 관계적,
상호관계적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인성적 요소가 중요하다. 인성적 요소. 예. 이것이 여러분들 국내외적으로 미래 직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성에 대해 가지고 5가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 좀 저가지만 기지개 한번 펴시고 지금부터 두 번째 파트 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성 기르기는 내용은 여러분들 아주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면 나의 인성 또는 품성, 성격 이것이 어떤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찰을 해보십시오. 성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인성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면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성찰하면서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죠. 부족한 부분.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지금 잘하고 있는 성찰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나올 겁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대호각성을 하고 끊어야 됩니다. 끊으면 충분히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업윤리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윤리란 것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으로 정해진 행동규범이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직업윤리에는 행동규범인 직업윤리와 개별적 직업윤리가 있다. 직업윤리와 개별적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자, 직업인의 직업윤리는 첫 번째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많이 들어봤죠. 다음 책임의식, 협동봉사정신, 직분의식과 봉사정신, 그리고 전문가정신, 이 5가지 직업인의 직업윤리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직업윤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자, 다음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버릇입니다. 이 버릇은 알다시피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습관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습관은 반복적이다. 습관은 행동을 의미하고 정형화된 행동이다. 반복적이면서 정형화된 행동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 습관화 되었다 하죠. 정형화된 행동이죠. 반복적이죠. 자, 다음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하겠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내일 아침에 4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잠자기 전에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 또는 2시간 더 빨리 일어나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마음속에, 즉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고 있던 것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습관, 즉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자아 조사를 하는데요, 이 자아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입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들 가만히 앞에서 제가 성찰을 한번 해봐라 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 이들하죠, 그죠? 자아, 의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행위의 주체가 바로 자아입니다. 또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 이것이 자아죠. 이 자기 자신의 의식의 통일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행동화,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행동화, 아예 잘못된 습관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자체를 없애고 좋은, 그죠? 좋은 것, 뭐 호자죠, 그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근면성 기르기. 이것도 좋은 인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죠. 근면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다음, 일들을 미루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쏟는다. 자, 다음, 어떤 장벽에 부딪힌다 했을 때 단념하지 않는다. 견딘다. 그리고 근면 태도로서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근면은 태도인데 이 태도를 어떻게 습관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히면 습관이 되고 습관화된 행동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근면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면성 기르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거 매우 중요하죠. 더불어 살기입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더불어 공존한다든가 이와 같은 더불어 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나의 더불어 살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뭘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었죠, 그죠?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서로 얽혀 있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존재하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라틴어 커뮤니스, 여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모두가 같이 하다,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정신. 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개념이 공동체이면서 공동체 정신의 개념입니다. 자, 이 공동체 정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함께 같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물건을 옮길 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공동체 정신이 올바른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 공간 내에서 함께
공감하고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정신, 공동체 정신, 사적 이익 추구를 자제하십시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불어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 5번째,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하고 수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과연 존중과 수용은 어디에서 발견될까?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다문화 감수성, 편견이 없이 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능력, 또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을 키울 것이며, 이해를 할 것이며, 다문화 감수성을 가질 것이며, 편견을 없앨 것이며, 존중하고 성숙한 태도를 갖출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은 배움밖에 없습니다. 배움.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편견을 갖게 됩니다. 편견을 갖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래야만 배워야만 됩니다. 독서를 통하든지 간접 경험을 통하든지 여행을 통하든지 인간관계를 통하든지 다른 문화에 대해 가지고 배우고 알아야 존중하고 수용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 다음은 팀과 팀워크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공통 관심사를 지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집단에 소속됩니다. 이렇게 소속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뭐 공무원이 되든지 또는 군인이 되든지 조직 집단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은 서로 다른 집단하고 통합되어 가지고 조직을 이룹니다. 뭐냐면 상호 관련성입니다. 상호 관련성이 다 있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국가라는 지금은 근대 이후에 국가라는 단일체가 있죠. 이 밑에는 어떻게 각 조직들이 있죠. 그죠? 행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국방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시군 그러니까 여기 행정 저거에서는 도시, 군, 직할부터 해 가지고 이 밑에 동리, 마을이 다 있습니다. 이 작은 조직으로부터 다 이렇게 통합되어 오르거나이제이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기본적인 작업 단위 팀, 그리고 모든 팀은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집단은 팀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직의 기본적인 작업 단위는 팀 맞습니다. 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 집단들은 팀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팀은 공동 목적 기대를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행동 등을 활용해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팀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듯이 공동의 목적, 기대를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행동을 활용해가지고
예,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집단이 팀입니다. 자, 다음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기본 단위인 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팀원 간에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원 간의 조화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또는 이 조직들 전부 다 조화롭게 돼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최소화되겠죠. 갈등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요 팀들이 잘 쉽게 말하면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구성원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제대로 가정교육이 된 사람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 얼마나 밝겠습니까? 얼마나 명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정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든가 부모가 제대로 자식을 교육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구성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다 깨어지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 조그마한 조직, 집단 이것이 중요하고 이 안에서 조화 이것이 중요하죠. 자, 다음 팀 기반 프로젝트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원들은 당연히 조직 문화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가지고 팀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을 갖겠죠. 그죠?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 구성원들은.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조직의 소속감, 수행 직무에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세가 조금밖에 없는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의 구성원은 조직 내에 과업 수행의 자율성, 그러면서 갈등을 최소화한 응집력을 가지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와 평안,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직의 전체적 맥락에서 맥락에서 자신의 과업 수행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 그렇죠? 여기서 책임감을 갖되 뭡니까? 조직의 전체적 맥락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참고로 군인에게 필요한 인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성은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 인성 정의 비교시에 자신과 타인, 공동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등이 공통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신, 타인, 공동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중요하죠. 그리고 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자 시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 군인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죠. 다른 일반인들과 달리. 자, 그래서 군인의 삶은 뭐냐면 군인성, 군인에게 요구되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1시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과 창의성 기르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